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경기 이룸학교 시행계획 공문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의 댓글에 한 선생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셨다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라고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었을 거고 선생님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지 않으셨지만 이 밖에도 좋은 소식 있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발령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그런 경기 교육 가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경기 이룸학교 시행 계획 살펴보기 앞서 여기는 좀 앞쪽에 표지 공문보다 앞쪽에 요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 공문은 두 번째 쪽에 나와 있고요. 앞쪽에 이 경기 이룸학교 시행계획과 관련된 요약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기 이룸학교는 지역교육 협력과 지역 연계교육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용어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이룸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서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 또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 학생의 주도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키워드이고 교육과정 자체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룸학교가 이러한 학교 밖의 교육 자원과 연결해서 학생의 자율적인 도전 그리고 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는 수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 학생의 주도적 성장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이 학생의 주도성이 미래 사회에는 꼭 필요한 역량이죠. 지식의 생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축적보다는 절차나 과정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주도성, 이게 바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공동체의 정책 참여로 배움의 영역과 교육 활동의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학교 공간이 이런 이룸학교의 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외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룸학교와 관련된 그런 배움과 또 성장의 시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참여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 활동으로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 전에 우리 공유학교 공문을 봤지만 공유학교의 큰 테두리 안에 이 이룸학교도 들어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공유학교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이룸학교, 미래교육협력지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에서는 1섹터가 학교 교육이었고요. 이 공유학교가 몇 섹터였습니까? 2섹터였죠. 그리고 3섹터가 경기 온라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룸학교는 공유학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획서를 살펴보시면 이룸학교의 성격이 공유학교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보면
기획 워크숍 운영을 통해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획의 방점은 기획 워크숍 운영입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기획 워크숍을 토대로 자기들의 주도성을 발휘해서 학습자 혹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획한 내용을 공모를 해서 이 계획한 내용을 이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룸학교들이 개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주도성 기반의 이 이룸학교가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두 번째,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 하에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탐색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섹터 대비 2, 3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역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체험 중심의 기초에서 깊이 있는 전문 혹은 심화 내용까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정책 기획에 있어서 조금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선생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원 역량 강화에서도 생애 단계에 맞는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 영역의 수준에 맞는 교육 활동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데 이 지금 기초와 전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시간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기초 같은 경우는 30시간, 전문 같은 경우는 50시간.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면 전문 과정이 되겠지만 동일한 과정의 기초를 경험한 친구들이 다음 단계로 이 전문가 과정을 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개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달라지는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도전형,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계획해서 운영까지 하는 그런 거죠. 지역청에서. 그다음에 성장이나 창조형은 이제 민간에 위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나누지 않고 학생들의 기획 워크숍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 꾸려지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공모를 통해 이 교육 활동을 제공할 기관이나 민관 또 개인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나 전문가 심화 단계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운영자별 주제로 공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제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기획 워크숍이나 학생 꿈조사 결과 이거는 지역마다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학생 꿈조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한 것을 통해서 이 운영 주제를 제안하게 되면 이 주제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공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심사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차 현장 실사 온라인 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 심사를 굉장히 내시로한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개인 사유로 중도를 포기했거나 만족도가 낮은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심사 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기타를 보면 성장형 중 학교 연계형은 교육과정 연계에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학교와 교육활동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이제 불가하다. 그 다음에
공유 멘토를 운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길잡이 교사라고 해서 이 선생님들께서 도전형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서포터해주는 어떤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셨다면 이제는 공유 멘토라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멘토로 선발된 선생님 또는 학부모님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이 기획 워크숍을 할 때 이제 조력을 할 수 있고요. 경기 공유학교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활용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다음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고요. 체험 중심의 기초에서 전문, 심화 영역까지 운영을 하는데 기초는 30차시, 그다음에 심화는 50차시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게 뒤에 자세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이 댓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차는 목적 및 방침, 실태 분석, 추진 내용을 보면 학생 주도성 강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교육 공간 확보,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운영 절차, 운영의 질 관리, 추진 일정, 기대 효과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미리 살펴봤지만 경기 이룸학교의 정의가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 이 자율과 주도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이 학교 밖 교육 자원과 연결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 및 방침을 살펴보시면 근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또 경기도 지역교육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그리고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경기 공유학교 운영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경기 이룸학교가 경기 공유학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학생의 주도적 성장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또 학교 공동체의 정책 참여로 배움의 영역과 교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한다. 앞속에서 살펴봤지만 다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주도성, 또 학교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인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이 교육의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고 앞서 살펴봤습니다. 방침도 한 번 더 보면 이 학생들의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 하에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심화 내용까지 연계해서 지속적인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책들이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23학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이제 도전형, 성장형, 창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000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고요. 가장 많은 부분이 성장형의 학생 맞춤형 부분이었습니다. 참여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 보니까 도전형은 한 90%, 공모형은 90% 조금 초과하는 형태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기간, 주제, 단계 등에서 학생의 선택권 확대 요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 학생들의 자아 실현이나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학교 밖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지역 자원이나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집 기간이나 혹은 운영하는 시간대를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의 참여가 유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학생 주도 학습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단순 체험, 흥미 유발, 이런 단기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교육 활동의 이해를 위한 차시별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개설희망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본 인성이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미술, 요리, 음악, 영상, 영화, 뮤지컬, 연극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 역량과 관련해서는 IT, 인공지능, 진로 생태, 과학, 창업, 로봇 제작, 드론과 관련된 학교에서 해보기 어려운 미래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운영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육이나 댄스 같은 기초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표집학교를 정해서 지역 연계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요구를 이제 해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학교별 교육활동, 학교 밖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설 희망 분야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체육, 스포츠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 실험이나 탐구, IT 교육. 그래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뭐에 대한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지역자원 연계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학교 밖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니까 지역차가 있어서 모든 지역에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 결과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경험의 고른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에 대한 거예요? 지역 교육 격차 해소였죠. 그래서 공유학교에 큰 목표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학생의 학습권, 이것을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학습 선택권을. 또 하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유학교의 목적에 맞게 지금 그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학습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또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lum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표집학교 설문조사에서 나왔고요. 학부모 면담 결과에서는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는 사람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고른 혹은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또 기초에서 전문심화된 단계별 학습 기회가 제공돼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학생이 희망하는, 결국에는 운영 주체가 아니라 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추진 과제를 뽑아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 참여와 선택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의 주도성을 강화한다. 단기 체험이 아닌 심화된 프로그램 체험을 개설해야 된다는데 기초에서 전문 심화. 결국에는 이 기초, 기본, 심화, 전문가 이런 수준으로 4단계로 해서 이게 단순히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4년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별 학생 맞춤형 학교 밖 교육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방금 드린 말씀이 그거 같고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진과제가 기초부터 전문 단계까지 한다. 학교 밖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나 지역 공공기관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하고요. 이 공모를 할 때 운영 주체의 현장 실사를 강화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을 했을 때 교육 활동을 제공할 공간이 충분한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 활동 공간 확보하는 이제 이 정책 추진 과제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다수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요. 운영자,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럼 작년 올해 달라진 점이 뭐냐? 작년에는 유형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도전, 성장, 창조. 근데 올해는 이제 단일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기초 전문 단계로 운영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은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심으로 이 교육 활동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획 워크숍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학생 꿈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생이 제안한 운영 주제를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한다는 거죠. 심사는 3단계 똑같은데 작년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해서 개인 사유로 중도 포기를 했거나 학생 만족도가 낮은 운영 프로그램은 심사 시 이제 뭐 점수를 낮게 준다거나 하겠다는 거죠. 기타를 보면은 성장형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로 운영하고 길잡이 교사가 도전형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올해는 학교 밖 교육 활동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길잡이 교사가 아니라 공유 멘토라는 것을 선발을 해서 기획 워크숍을 조력하거나 경기 공유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를 하고요. 체험 중심 기초에서 전문까지 운영을 해서 기초는 30차시, 전문 50차시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이룸학교 운영 방향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유형을 단일화해서 운영을 하고 기초와 심화 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성장형 같은 것들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절반은. 그리고 절반은 학생 맞춤형으로 해서 이 기초 전문 단계까지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운영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 도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대로 이렇게 그리고 창조형은 절반은 이 위에 단일화 유형으로 가고 이 나머지는 경기 이룸 대학이나 전문 심화 과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과제가 4가지였는데
이 표로 하나 여기 제공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학생 주도성 강화. 여기에서는 학생이 제안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위 주체성을 신장한다. 우리 뭐 행위 주체성이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학생 주도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장하기 위한 것.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에 기반한 기획 워크숍 운영으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학생 희망 주제에 따른 운영을 하는데 이 기획 워크숍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참여를 해서 이 공유 멘토가 조력을 하여 기획 워크숍을 진행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워크숍이 뭐냐면 이 공유 멘토와 함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구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함께 알아보고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7명 정도 소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이 희망 프로젝트 주제를 제안하고 기초 전문 단계, 또 차시별 활동 내용, 학습 자료 등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기획 워크숍 참여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기획 워크숍을 진행한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어서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꿈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와 관련된 진로를 갖게 되고 그와 필요한 수업이 무엇이냐. 뭐 그래서 뭐 주제가 예술 중에서 댄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도 도출을 이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학생들과 이 공유 멘토가 함께했던 기획 워크숍에서 아이들이 도출해낸 주제나 이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공모를 하는 게 기본인데 만약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가 않다면 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공모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유 멘토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역할을 보니까 학생주도 교육 활동을 조력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획 워크숍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경기 이룸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경기 공유학교 교육 활동 지원 이런 게 나와 있었고요. 대상들을 보면 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대학생, 청년, 퇴직교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1년 단위 공개 모집을 해서 비상근 위촉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원은 지역별 운영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경기 이룸학교 기획 워크숍, 경기 공유학교 교육활동 지원 시 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단 경기 이룸학교 운영자, 본인이 이 이룸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혹은 프로그램 강사로 하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과제는 학생 맞춤형 이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적을 보면 단계에 맞게 기초 전문 과정 운영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 보면은 그냥 선택권이 아니라 학습 선택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초부터 전문 단계까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운영을 보면 기획 워크숍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꿈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제안된 주제와 운영자가 제안한 주제 중 공모 선정된 프로그램을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운영자가 선정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운영자가 주제를 제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을 보니까 기초 역량, 체력, 학력, 소통. 그래서 우리 2022 개정 과정에서도 기초 소양과 관련해서
수리, 언어, 디지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리터러시에서 인문, 독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고루 편성이 되어서 이 학교 교육과정 정책과도 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본 인성이나 미래 역량과 관련된 부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에서는 이게 1순위였고 여기 2순위, 아마 여기 3순위였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기초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는 30시간 이상, 전문은 50시간 이상으로 구분이 됐고 기초 단계 같은 경우에는 초1부터 고3 학생 혹은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로 표차가 있어서 작은 10,000명 이하는 15명으로 아까 가능하다라는 거 살펴봤던 것 같고요. 30차시 이상 주말, 방과 후, 방학 중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이룸학교 홈페이지에서 추첨하여 참여 학생을 선정하고요. 교과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 인공지능, 진로,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당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기본 인성 음악 그리고 여기 화성에서 진행을 했었네요. 기본 인성, 요리,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컬링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기 어렵죠, 그죠? 전문 심화 단계에서는 대상은 똑같고 50차시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선발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학생의 프로그램 수행 능력,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하면은 모든 학생이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기초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놓고 기초 단계를 이수한 학생이 여기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한다면 기초 단계 이수 학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상이 다르네요. 초등학생은 없었었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씩 참가가 가능하다. 여기는 실험 실습 위주의 주제 탐구 심화 과정,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교육, 플리마켓 등 창업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프로그램당 2,5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래 역량 중에 생태, 창업, I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목적은 여기는 세 번째 과제죠.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확보. 그래서 목적은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 확보를 위해 통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 제한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기초에서 전문 단계 학생 주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영자를 선발할 때 이 자체 공간에서 교육 활동이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실사를 통해서 교육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교육 활동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혹은 민간단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청소년 재단, 관내 학교의 유휴시설 등 주제 관련 활동 공간에 최적화된 공간을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경기공유학교 지역 캠퍼스 공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의정부, 용인, 양평, 성남, 안성, 김포, 고양 등 7개 지역에서는 지역 캠퍼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 안전하고 유연하게 제공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 상황을 고려하되 주제별로 적합한 장소의 이 발굴 활용 이게 필요하다. 또 지역기관과 MOU,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중 도 지역 운영 지원단의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 활동이라도 안전함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과제,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 교육 활동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요. 지역사회 정책 공감을 통한 모든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한 기관별 홍보를 실시하는데 도교육청 수준에서는 학생 모집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요. 학생 학부모 안내 자료, 예를 들면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홍보 동영상, 청소년 미디어 경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아마 이렇게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 내 학교 홍보 관리자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연수를 지역 단위에서는 수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이나 이 알림이 또 교직원 대상으로는 워크숍을 운영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교육 공동체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책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 등 협력적 홍보 방안 등을 좀 마련하고요. 라디오, 웹 포스터,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토대로 한 미디어 광고를 할 수 있고, 각종 시설물 홍보판 등을 활용한 5개 광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경기 이룸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채널 마련 필요하죠. 세 번째는 인적 자원 발굴 및 참여 확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지금 막 구축하고 있고 구축된 곳들도 있는데 지역교육 협력 활동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 기부자를 활용하여 교육 멘토를 운영하고요. 경기 공유학교 및 경기 이룸학교 운영 상황 점검과 컨설팅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운영 상황이라는 것이 모니터링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 인적 자원 발굴을 위한 협력기관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하겠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이룸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요.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또 청소년 활동 지원 유관기관 등록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 교육 재능이 있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 그래서 공유 멘토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을 하고요. 이외에 이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학부모, 지역주민, 퇴직교직원 대상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실제 이룸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연수도 실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공감 콘서트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이 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홍보물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이 주요 내용은 경기 공유학교의 유형인 경기 이룸학교 정책 인지도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를 좀 보니까 이제 기획 워크숍 참여를 위한 학생 모집이 이제 1월경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참여를 모집하고요. 이외에 공유 멘토도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기획 워크숍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기획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어떤 학생지도 프로젝트를 운영할 건지 이때 공유 멘토가 조력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몇 단계로? 3단계로. 작년과 달라진 것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거나 만족도가 낮은 곳들은 그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 공모가 끝나면 학생 참여자들을 모집하는데 여기에서는 기초와 전문가를 나눠서 한다. 기초는 학년에 제한이 없었지만 전문가는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초등학생은 이제 이
선발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추첨이었지만 여기는 이 교육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을 보고 참여가 가능하면 선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이때 운영 멘토가 점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 제고를 위해서 운영자 역량 강화 연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역량 강화 연수는 보니까 운영 초기에 한번 하고 이 중간에 하반기에 또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아이들 성장난을 운영하고 만족도 평가하고 성과 평가, 그 다음에 80% 이상 참여한 아이들 대상으로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었는데 앞서 살펴본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기간은 아까 나와 있지 않았는데 5월에서 11월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지만 1만 명 이하는 지역별로 학생 수가 1만 명 이하는 15명 내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는 전체 운영 시간의 80% 이상 참여한 경우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를 운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이룸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 심의 자문을 한다. 다음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요. 경기 이룸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장학사 팀장 주무관 1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지역 연계교육 정책위에 행정 업무 지원 어떻게 할 거냐. 공유 멘토 연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1월에 이 선발을 한 뒤에 경기 공유학교 정책,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운영, 경기 이룸학교 운영 점검 등과 관련된 내용 한다. 근데 여기 그게 없네요. 아까 앞쪽에서는 운영자 연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내용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 및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결혼기 이룸학교 교육활동 평가, 그래서 모델 발굴 및 보급, 여기에서는 지역별 교육활동 운영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해서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경기 이룸학교 참여 학생 교육활동 만족도 조사와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질 관리를 해 나간다. 도 운영지원단 운영하는데요. 학교 현장 관리자, 교사, 지역교육활동가, 공유 멘토 등을 토대로 해서 도 지원단 운영을 해서 경기 이룸학교 운영 모니터링, 우수 모델 발굴, 발전 방안 제안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한다. 그래서 정책 실행 연구회 구성 운영하는데요. 선생님들과 이 교육 전문 직원 20명 내외로 이제 올해 운영을 하는데 지역사회 기반 학생 주도성 신장 지원 방안을 연구한다. 여기서도 이 학생 주도성이 포인트네요. 운영자 및 강사 검증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요.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사 결과 반영으로 인증된 우수기관들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교육협의회에서 해당 지역 공모 심사 계획, 선정 결과, 기타 경기 이룸학교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한다. 역량 강화 연수 운영하는데 지역별 공유 멘토 연수를 운영을 하고요. 운영자 연수, 요건 지역에서 하고 있었네요. 지역에서. 그래서 4월경에 연수를 진행을 하고요. 평가 및 컨설팅에서는 교육활동 경험 공유를 통한 참여 학생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장 나눔은 이제 모든 경기 이룸학교가 모여서 같이 실시를 하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운영 지원단, 여기에는 이제 뭐 공유 멘토가 포함이 되겠지만, 교육과정, 평가, 회계 분야 등에 대해서 3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나갔는데 출결, 활동일지, 회계 처리 등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하고 예산 운영 평가하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한 환류를 하겠다. 지역 운영지원단 운영하는데 교사, 행정실 교직원, 우수운영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지역별 교육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진 일정 이렇게 쭉 보시면 계획, 공모 설명회, 연수, 기획 워크숍, 공모 및 최종 선정, 홍보 및 학생 모집, 프로그램 운영, 운영 점검 및 평가, 성장 나눔하고 학생 생활기록부 이렇게 기재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네요. 기대 효과를 보면요.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학교 밖 교육활동 활성화, 또 학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경험을 통한 주도성 신장,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교육 협력의 미래교육 생태계 확장, 이렇게 기대 효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룸학교 시행 계획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졌고 성장형, 도전형, 창조형이라는 유형이 단일화돼서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한정돼서 공유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이 이룸학교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학생의 기획 워크숍을 토대로 해서 주제 중심,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그걸 주제나 운영 과제로 설정해서 운영자에게 공모를 받아서 운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로 이룸학교가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 전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또 아주 작은 도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채널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출퇴근하실 때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 채널 방송을 들으실 때는 주행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틀어 놓으시고 출발을 하시고 주행 중에는 절대로 휴대폰을 만지지 않기를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 알려주시면 꼭 제가 영상으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